안녕하세요. 저는 육지TV 용PD 조용현입니다.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육지 부동산 중개의 소속 공인중개사로 일하고 있는 홍은희입니다. 저희가 오늘 이렇게 자리를 하게 된 이유는 지금 앞에 계신 작가님께서 공인중개사 분들 사이에서 일을 또 하고 계시다 보니까 이런 공인중개사 자격증 시험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지금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, 또 학원 선택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까 라는 생각에서 컨텐츠를 만들게 됐고요. 그리고 작가님께서 저희에게 진짜 약간 시청자를 대변해서 질문을 한번 던져주실 것 같아요. 작가님의 참신한 질문들 되게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첫 번째로 작가님께서 질문하고 싶으신 게 있으시다고 하시던데 어떤 걸 질문하고 싶으세요? 지금 33회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. 네. 네. 지금 학원들 보니까 강의가 되게 여러 단계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 시작하실 분들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.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 30회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지나서 32회 자격증 따셨던 홍은희 공인중개사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. 네. 학원들이 11월부터 강의를 시작하거든요. 그래서 막 입문 강의, 그 다음에 기초 강의, 뭐 기본 이렇게 들어가는데 아마 지금은 입문은 지난 것 같고 뭐 기초를 보거나 아니면 기본 들어가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이걸 시작하겠다라고 하면 기초를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제 뭐 시간이 아주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 11월부터 시작했다라고 봤을 때는 한 몇 개월이 지난 거잖아요. 그러니까 앞에 거를 그렇게 뭐 연연하실 필요는 없고 지금부터 이제 시작하는 단계가 있을 거예요. 들으면서 아마 그 교수님들이 필요하면 뭘 더 들어라, 듣고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세요. 그러니까 그거 따라가시면 될 것 같아요.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. 지금 아마 기본 강의 하고 있을 것 같고 3월 달쯤부터 심화 강의 들어갈 것 같은데 지금 기본 강의 거의 끝자락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심화부터 들어가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심화 들어가기 전에 보충을 해야 될 것 같다, 내가 아예 기본 내용을 모르겠다 그러면 그때는 심화 강의 전에 기본 강의가 있으면 그 강의를 조금 들으면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. 어차피 다회독이잖아요. 맞아요. 영상 진짜 한 번 돌려보는 걸로 안 되거든요. 그래서 그냥 어차피 한 3-4번 볼 거라고 생각하고 기본이랑 심화 단계 이렇게 계속 들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. 그럼 그게 온라인으로만 하시는 분들이 또 있잖아요. 네, 제가 온라인만. 좀 어려울까요?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그 강의는 똑같고요. 그 강의를 온라인으로 듣냐 아니면 직접 현장 가서 듣냐 이 차이인 거지 그게 뭐 어려우거나 이럴 거는 없고 이제 온라인 같은 경우는 여러 번 들을 수 있고 또 중간에 내가 필요한 부분을 다시 한번 뭐 반복해서 듣는다거나 이런 장점이 있고 그 오프라인 같은 경우는 교수님이 하시는 거 그대로 이제 받아들이고 이제 모르는 경우 있다 그러면 끝나고 나서 뭐 이렇게 질문하거나 이런 방식이니까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강의는 동일한 거기 때문에 그렇죠. 사실은 온라인 강의라고 해서 따로 찍진 않아요. 맞아요. 그냥 오프라인 강의 현장에서 온라인 강의를 촬영을 한 걸 올리기 때문에 뭐 그 큰 차이는 없을 것 같고 같은 강의를 듣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죠. 근데 장소의 차이가 있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오프라인 강의를 선호하시는 분들은 나 혼자 공부하기 좀 힘들다, 그래서 누군가랑 같이 공부를 하고 싶고 정보를 좀 교환하고 교류하면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싶다 싶으신 분들한테는 오프라인을 추천을 드리고, 혼자 공부하는 게 좋고 난 학원 다닐 시간은 좀 부족할 것 같고 이런 분들은 좀 온라인 강의를 추천을 드립니다. 중개사 합격 기준을 보면 매 과목 40점 이상, 평균 몇 점 이상 있잖아요. 60점. 그러니까 이 과목이 쉽다, 이 과목에서 점수를 내서 조금 끌고 가라 전략 같은 거가 있을까요? 1차에서는 부동산 학개론으로 평균 점수를 좀 높이는 경향이 있고, 그리고 2차에서는 중개사법, 공인중개사법으로 좀 평균 점수를 많이 좀 끌어올리는 그런 경향이 있기는 합니다. 보통 거의 대부분 학원에서 그렇게 전략을 가지고 갈 거예요. 민법이라는 게 법을 좀 다루신 분이 아니면은 워낙 접근하기가 어렵고 이해하기도 어렵기 때문에, 그래서 좀 상대적으로 1차에서는 부동산 학개론, 2차에서는 공인중개사법. 보면 과목별로 강사분이 되게 여러 분 계시더라고요. 네. 그거를 강의를 다 봐야 할까요? 아니요, 다 볼 필요는 없고, 왜냐하면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다 듣고 싶어도 다 들을 수가 없어요, 물리적으로. 저 같은 경우는 교수님을 선택을 했으면 그냥 끝까지 가는 거라서
한 교수님을 선택했는데 옆에 다른 교수님도 계시다. 근데 뭐 비교해보고 싶다 이런 분도 있겠지만 저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어서 그냥 한 선생님 선택했으면 그냥 끝까지 갔었거든요. 근데 어떤 분들은 보면 이 강의도 들었다가 그러니까 같은 과목이라도 두 군데를 한번 들어보는 사람도 있고 하는데 그닥 그렇게 추천하고 싶진 않아요. 같은 강의를 여러 번 듣는 게 좋지 이 강의를 듣고 다른 교수님 강의로 듣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 효과적일까라는 생각은 안 드는 것 같아요. 저도 마찬가지로 오프라인 강의인 경우에는 그냥 그 학원의 그 교수님 강의를 듣는 게 제일 현명한 방법이고요. 그렇지 않고 온라인 강의다. 내가 강사를 누굴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다. 보통 학원마다 강사 한 4명, 5명씩 맞아요.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. 그런 경우에는 무조건 1타 강사. 1타 강사라는 게 책 저자, 보통 맞아요. 저자거든요. 그래서 1타 강사 위주로 책을 쓰기 때문에 그걸 제일 추천드리기는 합니다. 두 분은 뭐 기억에 남는 강사분이라던가 강의라든가 그런 게 따로 있을까요? 저는 에듀윌을 다녔는데 에듀윌에서 저는 역시나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 분은 임선정 교수님이라고 계세요. 그분이 중개사법 담당하시는 교수님인데 그분 강의가 너무 재밌어요. 너무 재밌고 책갈피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거든요. 그 책갈피에 공인중개사법을 공부하면서 가장 헷갈리는 그런 것들을 쫙 정리를 해주신 게 있어요. 그거를 이제 그림으로 해서 연상 암기법 해서 쫙 만들어 주시는데 시험이 끝나고도 한 달 동안은 그거를 계속 외우고 다닐 정도로 외우기도 쉽고 그냥 그것만 알고 있어도 한 60점을 먹고 들어가요. 그 외에 추가로 공부를 하면 다른 과목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그래서 임선정 교수님 저는 진짜 완전 추천드리는 바입니다. 에듀윌에서. 저는 해커스 온라인 강의를 들었고요. 저 같은 경우는 과목들이 다 교수님들이 다 잘 해주셔서 저기 합격을 한 거니까. 근데 그 중에서도 저는 그 공법에 한종민 교수님 거를 추천하고 싶은 게 이게 공법이 범위도 넓고 어려워요. 어렵고 지루하잖아요. 맞아요. 근데 이 교수님은 되게 유머러스 하셔가지고 들을 때 지루하다는 생각이 별로 안 들었어요. 우리 학생들이 약간 루즈해질 수 있으니까 이제 항상 강의하실 때마다 콕콕 찌르는 그런 멘트를 날리세요. 아직도 이걸 못 외웠냐, 뭐 이러면 우리가 사람이냐 아니냐,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실 때 그런 거 들을 때마다 이제 재미있으면서도 아 맞다, 이제 이거 외워야 되는데 내가 아직 안 외웠구나, 이런 것들을 딱 캐치해 주시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그 강의를 되게 좋게 들었고 또 점수도 잘 나왔어요. 그래서 저는 한종민 교수님을 추천을 하고 싶어요. 저희가 지금 2차 과목에 대해서 좀 얘기를 많이 했는데 네. 1차 과목에 대해서도 한번 뭐 기억에 나시는 분이 계신가요? 아, 저는 그 해커스에 지금은 모르겠어요.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최희대 교수님이라고 저 얘기 들어본 것 같아요. 네. 성은 들어본 것 같아요. 목소리가 네. 너무 좋으신 거예요. 근데 맞아. 근데 그냥 오프라인 상으로 들으면 되게 이렇게 느려요. 제 기준으로. 일반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어요. 저는 되게 느리시다 이렇게 했는데 그거를 한 1.4배, 1.5배로 들으면 목소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. 그리고 설명하시는 게 부드러우면서도 알기 쉽게 설명을 해주셔서 저는 민법 들을 때 이제 범위도 많지만 어려워요. 내용이 사실 이해하기가 힘든데 여러 번 계속 반복해서 듣다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. 그리고 특별히 그 목소리가 좋으시니까 거부감 없이 잘 듣게 되더라고요. 또 공교롭게도 민법을 소개해 주셨는데 저는 학개론? 네, 학개론. 자꾸 학개론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부동산 학개론 에듀윌 1타 강사 교수님이 계세요. 그분 제가 정말 죄송하게도 성함이 기억이 안 납니다. 그럴 수 있죠. 제가 29회 때 땄기 때문에 거의 3년 전 정도 돼서 성함이 기억이 안 나요. 근데 그분이 말씀도 되게 잘 하시기도 한데 설명을 할 때 그 말의 높낮이랑 말이 느렸다 빨랐다 이런 게 있어가지고 되게 이렇게 몰입이 엄청 잘 돼요. 그리고 딱 버려야 될 건 정확하게 버려라 딱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이거는 무조건 나오니까 이건 무조건 살려라, 이거 외우고 가라, 이거는 거의 떠다 주는 문제다, 웬만하면 나올 거다, 이런 식으로 또 알려주시기도 하고 해서 이게 또 시즌마다 어떤 책을 써라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진짜 잘 가르쳐 주시는 강사님 같은 경우에는 책 한 권 가지고 계속 굴려요. 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교수님은
강의는 안 들었으면 좋겠다 싶은 게 매 강의마다 새로운 책이 막 있어요. 그러면은 이 책을 한참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다음엔 이 책을 보라 그러고 또 이 책을 보라 그러면은 내가 이 책에서 중요하다 정리했었던 부분을 또 새롭게 정리해야 되고 이러니까 그런 거 완전 비추거든요. 그랬던 것 같아요. 처음에 봤을 때 당연히 못 봤고 이게 갑자기 확 올라가는 게 아니고 조금씩 그러다가 저는 막판 가서 점수가 좀 올라가는 편이었고 중간중간은 제가 나 어느 정도 나오겠지 했는 것보단 안 나오더라고요.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첫 모의고사 한 3월 달인가에 봤던 것 같은데 이 시기에쯤 본 것 같아요. 20몇 점, 30몇 점 나온 거예요. 평균 점수가 30점이 안 되는 상황이 됐어요. 아예 꽈락이잖아요. 야, 이걸 어떡하냐 이랬었는데 에듀윌에는 그게 있어요. 학교 가서 직접 시험 볼 수 있게 신청하는 게 있거든요. 그래서 직접 학교로 가서 현장에서 똑같이 세팅해가지고 시험 볼 수 있게 이런 환경을 마련을 해주는데 시험 때 딱 거의 그 정도 점수가 나왔어요.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마지막 모의고사 점수가 시험 점수랑 좀 같았다? 는 그 300% 환급제도 있어요. 300%요? 네. 그래서 신청을 해서 합격을 했다. 단 조건이 민법이 그러니까 점수가 85점 이상이 되면 내가 결제한 금액의 300%를 돌려주시는 거예요. 근데 거기에 뭐 제세공과금, 뭐 교과서 책 이런 거 빼지 않고 그냥 고스란히. 네, 그래서 저희 32회 합격생들 중에서도 꽤 돌려받은 분이 계시더라고요. 또 그리고 저희 시험 끝날 무렵에 그 합격팩이라고 뭘 이렇게 있어요. 제가 결제한 금액은 한 8,900원 정도 하는데 실제로는 그게 한 180만 원 상당의 뭐 상품들이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안에는 중개에 필요한 실무 강의를 들을 수 있는 한 130만 원 상당의 그 쿠폰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가 시험 정리할 때 암기할 수 있게끔 뭐 과목별로 다 암기 카드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 뭐 최종 모의고사 한번 볼 수 있게끔 시험지나 OMR 카드까지 다 제공을 해주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그게 좋더라고요. 진짜 막 별의별 게 다 들어가 있는데 8,900원 밖에 안 되는. 네, 제가 그때 결제했을 때 그 정도고 지금은 뭐 조금 더 올랐겠죠? 이런 시스템이 있다 하시니까 되게 놀라운데 사실 저는 기억나는 게 없어요. 기억나는 게 없고 29회 30회 막 이러다 보니까 저는 제가 학원 다닐 때 제일 기억에 많이 남았던 거는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던 현장에서 직접 모의고사 볼 수 있는 거. 그래서 현장 감각을 익힌 상태로 시험을 보니까 되게 시험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되게 수월했어요. 사실 시험을 잘 보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환경에 맞아. 얼마나 빠르게 적응하느냐 이런 게 제일 중요한데 맞아. 저 같은 경우에는 시험 당일날 밥도 안 먹었거든요. 초코바만 먹어서 시험 치르고 이랬었거든요. 그걸 왜 그렇게 했냐면 모의고사 때 딱 가서 밥을 먹고 오니까 얹혀가지고 2차 시험이 안 되는 거예요. 그래서 그냥 밥 먹는 것보다는 에너지바 먹는 게 낫겠구나 싶어서 에너지바를 먹었고 실제로 제 주위 분들은 진짜 점심 거의 다 안 드시고 에너지바만 먹고 그렇게 시험 치시고 하신 분들이 꽤 많아요. 그렇게 현장 감각을 익힐 수 있었던 게 제일 기억에 남았고 그 외에는 합격한 뒤의 얘기인데 합격하고 나서 합격자 모임 때 에듀윌 합격자 모임이 또 되게 크게 하니까 한 3,000명 정도를 코엑스에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스테이크 코스 요리를 이렇게 주고 막 그랬었거든요. 가수분들 오셔서 막 노래하고 공연해주시고 또 서경석님이 또 진행해주시고 최근에는 코로나 때문에 못했다고 맞아요. 알고 있는데 이 상황이 끝나고 나면은 아마 또 다시 그런 행사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. 맞아요. 저희는 이제 해커스 동문회 갖고 해공회라고 그 조직이 있어서 그 단톡방 이렇게 만들어서 서로 뭐 이제 궁금한 거 모르는 거 그러면 선배님들이 답변도 해주시고 또 이제 공동중개 요청도 많이 하세요. 그래서 그거를 많이 활용하니까 좋고 또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할 수 있는 그런 커뮤니티니까 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. 궁금한 게 다 해결이 되셨어요? 그러면은 지금 해커스 에듀윌 어디로 하신 건가요? 그러니까 육지TV 시청자분들, 기존 시청자분들은 아마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이거나 뭐 공부를 하는 중이실 것 같은데 그 외에 또 공인중개사 관련돼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질문 많이 남겨주시고
그 외에 학원들도 굉장히 다양한 곳이 많이 있어요. 저는 에듀윌, 해커스 이렇게 대표로 해서 나와서 얘기를 드렸지만 그 외에 메가랜드도 있고 방문각도 있고 또 뭐 기타 등등 여기저기 엄청 많습니다. 그래서 저는 추천드리고 싶은 건 집에서 가까운 곳을 해라. 또 이렇게 말씀을 정리를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